안녕하십니까. 2025년 5월 YTN-DNB 시청자위원회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MBK는 2015년 7조 2천억 원의 홈플러스를 인수하면서 자기 자본은 2조 4천억 원만 투입하고 나머지는 LBO로 조달했습니다. 하지만 MBK는 홈플러스에서 발생한 영업 수익 및 점포 매각을 통해 최소 4조 원 이상의 투자금을 회수했다고 합니다. 인수한 기업의 가치를 높여 재매각을 통해 수익을 얻는 사모펀드의 본질에서 벗어나 수익금 회수에만 몰두하는 사모펀드의 부정적인 면이 드러난 전형적인 사례인 것 같습니다. 이번 방송은 사모펀드 구조에 대한 설명, 사모펀드의 부정적인 측면을 간결하게 잘 보여준 내용이라 매우 흥미로웠습니다. 후속 방송으로는 미국에서는 사모펀드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고 어떤 규제를 받고 있는지, 한국에 어떻게 도입할 수 있는지를 다루기를 기대합니다. 먼저 전문가 인터뷰 구성이 비교적 탄탄하다는 점은 방송의 신뢰성을 높이는 요소였습니다. 변호사, 경제학 교수 등 각계 전문가들의 해석은 복잡한 금융 구조를 해설하는 데 도움이 되었고, 특히 사모펀드의 구조, 차입 매수 방식 등 핵심 내용을 쉽게 풀어낸 구성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합니다. 그러나 일부 인터뷰의 예컨대 리더스 인덱스 대표 박주근 씨의 경우 그가 어떤 전문성과 관련성을 가진 인물인지 시청자에게 충분히 전달되지 않아 인터뷰의 설득력을 다소 약화시킨 점이 아쉬웠습니다. 회사나 인물의 역할과 배경을 간단히 자막으로 소개했더라면 인터뷰 신뢰도는 더욱 높아졌을 것입니다. 프로그램에서는 사모펀드가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기업 회생 절차를 신청한 홈플러스 사건과 테일러메이드 인수 대상 기업에 대한 사건을 중심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히는 사모펀드의 투자 방식과 기업 회생의 관계, 그리고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들과 나름의 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슈들에 대하여 사모펀드 운영사는 성관주의 의무를 지켜야 한다는 점에 동의합니다. 사모펀드가 수익의 한계를 느끼면서 발생시키는 문제에 대하여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시중의 부동자금들이 간접 투자를 통해서 자본시장에 들어올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라는 사모펀드의 제도화는 순기능의 역할을 해주기 바라는 바입니다. 본 프로그램에서는 사모펀드 투자의 단점과 장점을 제시하며 양날의 검과 같다고 하였습니다. 화면으로도 실제 검을 든 모습을 보여주므로 중압감을 갖게 하는 효과가 있었다고 봅니다. 나레이션과 자막, 전문가 의견, 평상 편집과 음향 효과까지 부정적 문제를 강조하고 불안감을 고조시키는 인트로는 시청자에게 국민연금 개정안 역시 계약이 아닌가라는 부정적 편향을 만들어내는 데 일조할 수 있습니다. 부정적 문제 제기형 인트로는 이후 전개를 위해 필요한 부분일 수 있지만 현재의 개정안에 대한 부정적 측면을 강조함으로써 균형성과 객관성을 잃고 시청자에게 왜곡된 프레임을 제공했다는 문제도 제기될 수 있습니다. 이런 인트로는 문제지만 이후 국민연금의 문제점을 차근히 짚어주고 분석하면서 전문가의 설명과 의견을 잘 보여주고 또 컴퓨터 그래픽이나 인포그래픽을 통해 시청자들이 이해하기 쉽게 이끌어 주었다는 점은 긍정적입니다. 또한 왜 국민연금 고갈 이슈가 시작되었는지, 문제의 원인으로 한국의 저출생 문제와 이로 인한 세대 간 갈등 문제, 그리고 미래에 대한 예측 등 다양한 전문가 의견과 인포그래픽 등을 활용하여 체계적으로 짚어주고 있습니다. 시청자들은 이를 통해 잘 몰랐던 국민연금의 문제점과 개정안의 핵심 요소, 저출생과 세대 간 갈등 문제 간 연관성까지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사모펀드의 해악을 기업의 재무적 위험성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분석한 것은 굉장히 잘 이루어졌으나 단순히 재무적 위험성 위에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에 대해서는 다소 소홀하지 않아 생각됩니다. 홈플러스 사태에서 알듯이 단순히 홈플러스라고 하는 기업만의 문제로 국한되지 않고 입점업체,
납품업체, 고용근로자 등 다양한 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와 분석이 이루어졌다면 시청자들이 사모펀드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문제점에 대해 보다 폭넓게 이해할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저는 다큐가 심층 보도를 위한 장르란 점을 고려할 때 이번 방송에 대해 한 가지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사모펀드의 성공 사례는 무엇이 있었을까? 양날의 검이란 제목에 대한 객관적 접근은 양날의 비교에 있습니다. 나쁜 점과 좋은 점을 비교하는 것이지요. 이번 방송에서 나쁜 점은 실제 사례를 제시하고 좋은 점은 전문가 의견과 이론적 논의를 전달했습니다. 이는 현실과 이상을 비교하는 방식으로 판단되어 양날의 검처럼 장단점의 직접 비교에 적합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국내에도 사모펀드가 본연의 기업 가치를 높여 성공한 사례가 있고 해외에도 유사한 성공 사례가 있습니다. 다큐24는 문제를 지적하는 데 끝나지 않고 해결 방안을 찾아갈 수 있는 실마리를 제공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의도가 전문가의 조언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성공 사례와 함께 논의되었으면 좋았을 거란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전문가들의 의견 비중이 시민들의 의견보다 압도적이어서 실제로 시민들이 겪는 보험료의 부담이나 보험금의 혜택에 대한 인터뷰 내용들이 충분히 제시되었다면 이 문제를 더욱 현실적으로 보여줄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둘째로는 우리와 비슷한 상황을 겪고 있는 외국의 경우는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는지에 대한 내용도 필요했다고 생각합니다. 일본의 상황이 잠깐 나오기는 했지만 깊은 내용은 제시되지 않았는데 전 세계적으로 저출생 인구 문제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 다른 나라의 해결 노력 사례들을 통하여 우리가 앞으로 조심해야 할 것은 무엇인지,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무엇인지 시청자들에게 제시하였다면 더 유익한 방송이 되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2025년 5월 YTN DMB 시청자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